안녕하세요, 한나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커피에 대한 정보를 상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좀 여쭤봤어요. 많은 분들이 커피의 신맛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은 왜 도대체 커피에서 신맛이 날까? 이게 너무 싫은데 보통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왜 신맛이 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최근에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죠? 커피에서 신맛을 많이 느끼고 또 커피가 셔서 좀 마음에 안 들고 그쵸? 아마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그럼 도대체 커피에서 신맛이 나는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늘 하는 거지만 약간 혼자 말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방송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방송을 할 수가 없네. 보는 사람도 없고 동영상만 볼 거 아니에요. 시작할게요. 사실 커피에서 왜 신맛이 날까? 이게 사실은 질문이 약간 좀 그래요. 왜냐면 커피는 원래 신맛이 있는 애예요. 커피에서 신맛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커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기산들이나 꼭 유기산이 아니더라도 무기산도 있고요. 다양한 산들이 있어요. 아미노산도 있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중에 거의 다 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커피는 원래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들이 있냐 보시면은 클로로겐산, 퀸산, 시트르산, 아세트산, 젖산, 사과산, 인산, 리놀레산, 팔미트산, 개미산 등등등등 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 안에는 웬만한 산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클로로겐산, 클로로제닉산이라고도 하는데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항산화 물질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셨을 때 신맛이라고 느끼는 거는 여기 있는 시트르산, 아세트산, 젖산, 사과산 이렇게 보통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클로로겐산이나 퀸산 같은 경우도 영향을 주지만 얘네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맛보다는 쓴맛에 조금 더 관여를 합니다. 산이라는 게 꼭 신맛만 내는 거는 아니라서 아무튼 커피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산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시트르산, 아세트산, 젖산, 사과산 같은 이런 유기산들이 우리한테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하시죠. 왜 갑자기 신맛이 나는 커피가 등장했을까? 사실 진짜 생각해보면은 한 5년도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신맛이 나는 커피들이 많이 나타났죠.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블렌딩을 다양하게 내면서 하나는 산미가 있는 블렌딩, 하나는 산미가 없는 블렌딩 이런 식으로 내놓기도 하고요. 그럼 왜 신맛이 나는 커피가 등장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걸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커피에서 신맛이 나게 하는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료와 손질입니다. 재료와 손질. 그러니까 커피에서 재료는 생두겠고 손질은 로스팅이겠죠. 커피에서 신맛이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생두와 로스팅이에요. 재료와 그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는가. 일단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한 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먹는 커피는 이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커피 하시는 커피를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처음에 커피를 접했을 때 커피 그 원두가 나무에서 열린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엄청 창의적이신 거잖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커피가 커피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그 발전적이시다고 봅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먹는 커피는요. 커피나무 열매의 씨앗입니다. 커피나무 열매의 씨앗인데요. 커피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그럼 이 열매를 땁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팍 따고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열매 이렇게 막 따요 손으로. 이제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를 갈라보면요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달락달락 붙어 있는데 요걸 이렇게 잘 적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점액질 끈적끈적한 부분들을 다 없애고 나면은 이런 깔끔한 생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두라고 불러요. 볶기 전에. 커피는 볶는 거잖아요. 볶기 전에. 로스팅 하기 전에는 생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린빈 하는데 초록색이라서 그린빈 합니다. 이제 이 생두를 가지고 이제 로스팅을 하는 카페를 가시면 아마 이런 기계, 이건 굉장히 큰 기계인데 이런 기계라든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작은 기계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럼 그 기계에다가 갖다 들이붓고 열심히 볶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200도에서 300도 더 높은 경우들도 있고요. 높은 온도에서 커피를 계속 볶아요. 한 10분 전후로. 그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볶게 되면은요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1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간다. 내가 이제 좀 끝장을 보겠다 싶으신 분들 보통 16까지 가는데 그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고 1도 드물어요. 1은 먹으면 안 돼요. 생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두 다이어트 하는데 이거 또 딴 얘기를 쓴다. 어떡하면 좋아? 생두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아니야.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생두가 별로 좋은 성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위생적으로 좋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됐고, 커피 이렇게 볶다 보면요, 이렇게 점점 노란색, 갈색, 진한 갈색 하다가 보면 이제 시커멓게 변해요. 시커멓게 변하는데 보통 여기까지는 우리가 4, 5, 6 정도까지도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먹어봐야 알겠죠.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고기도 좀 먹어봐야지 그게 다 익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자면 뭐 잘 모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7 정도부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7 정도부터는요. 보통 흔히 먹는 범위가 7에서부터 14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 16은 좀 심했다. 이건 좀 그쵸? 한 7에서부터 14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카라멜화 반응이랑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반응하는 거, 그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 반응을 통해서 뭐 다양한 향이라든지 커피의 뭐 다양한 신맛도 이제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분해되는 것도 있고 뭐 점점 늘어났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거의 유지되는 애는 카페인은 거의 유지됩니다. 카페인은 약하게 볶든 강하게 볶든 그 양은 거의 일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 성분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화학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로스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색이 점점 진해지고, 근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보통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뭐든지 다 먹어봐야 하지 않은 거예요. 음식은. 근데 육안으로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13 정도 되면요, 산미가 거의 사라지기 시작하고 14에서는 아마 산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도. 예민한 사람도 못 느낍니다. 이쯤 되면은. 산은 높은 온도에서 금방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14 정도 되면 산미는 거의 다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먹던 커피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기름이 보인다는 거는 얘가 울잖아요. 지금 울고 있잖아. 얘가 울고 있다는 거는 강하게 로스팅 됐다. 일본식 표현으로 강배전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다크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돼서 울고 있으면은 산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게 밝게, 색이 굉장히 밝죠. 밝은 갈색으로 로스팅하면은 약배전이라고도 하고 라이트 로스팅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렇게 로스팅을 하고 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하면은 색이 밝을수록 산미가 강하고요, 어두울수록 산미는 없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되시겠죠? 간단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커피를 약하게 볶으면, 밝게 볶으면, 라이트 로스팅을 하면 신맛이 많이 나고, 강하게 볶으면 강배전 또는 다크 로스팅을 하면은 이제 산미는 없고 쓴맛이 많아진다. 그래서 보통 이건 너무 좀 극과 극이고 보통 중간에서 초이스를 하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볶았고 지금은 이렇게 볶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14 정도로 볶았으면은 지금은 심한 경우는 7, 좀 덜 심하면은 8, 9 정도로 볶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중간으로 볶는 로스터리 카페도 있겠고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든 질문, 예상 질문. 왜 갑자기 커피를 밝게 볶습니까? 그쵸? 나는 옛날 커피가 좋은데 왜 갑자기 밝게 해가지고 날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야. 신맛을 만들어서. 왜 그런 거냐면 단순합니다. 재료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재료는 생두, 좋은 커피 생두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인지, 제가 이거를 보통 예를 들 때 소고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사실은 잘못 가져왔다.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네. 소고기가 있어요. 아주 최고급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날 선물로 최고급 소고기 세트를 딱 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가볍게 살짝 구워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양념 팍 쳐가지고 약간 달짝지근하게 해서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못 쳐다보겠어 지금. 사실은 잘못했어. 아주 가볍게 해서 육즙을 이렇게 팍팍 나오도록 구워 드시거나 아니면 육회로 드시거나 하시겠어요? 어떻게 드시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소고기는 살짝 익혀 먹거나 아주 부드럽게, 아니면은 육회로 해가지고 그 생고기를 그냥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등급이 조금 낮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쳐가지고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살짝 가린다든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조금 가린다든지 해와가지고 그 단점들을 좀 가리겠죠. 부족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단맛을 막 양념으로 보충하고, 뭐 꼭 양념갈비가 또 꼭 나쁜 고기를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쵸? 커피도 마찬가지로 좋은 커피일수록 그 재료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굳이 태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로스팅 단계를 이렇게 다시 보면요, 7부터 제가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이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부터는 이제 향이라든지 향들이 거의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듭니다. 거의 계속 이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성분들이 있으면, 그런 장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14쯤 되잖아요. 14, 15, 16 되면요, 커피 가격과 상관없이, 생두 재료에 상관없이 모든 애들이 다 거의 비슷한 맛이 나요. 그냥 구수하고 또는 고소하거나 쓴맛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비싼 걸 쓰겠어요, 재료를. 그죠?
우리가 좋은 굉장히 비싼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를 이렇게 14, 15, 16으로 볶는다, 강하게 볶는다 그러면은 재료비가 아까운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론 그거를 뭐 안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마켓에서 보면 좀 아깝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재료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재료의 장점을 살리려고 이렇게 약하게 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가 생겼냐? 밝게 볶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엄청 어렵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실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밝게 볶으면은 커피는요 덜 익잖아요. 못 먹어요. 조금이라도 덜 익으면은 이 친구가 너무 날카로운 신맛,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균형이 안 맞죠. 그냥 시기만 해. 그리고 덜 익으면요 떫어요. 뭐 더 심한 경우에는 풋내도 나고 풀냄새도 나고요.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약하게 볶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밝게 볶는, 약하게 볶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설령 약하게 볶는 거를 잘 볶았다고 치더라도 재료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볶으면 또 잘 볶은 대로 문제였던 거예요. 약하게 잘 볶아버리면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이 재료가 원래 좋지 않았던 재료라면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들이 이렇게 막 다 드러난 거죠. 보통 재료가 별로 안 좋으면 얘도 뭐 비슷하게 약간 신맛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약하게 볶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유럽 국가들인데요.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잘 약하게 볶인 커피를 마셔보고선 반해버린 거죠. 처음 이 커피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시도해봤지만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이전에 물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생물이거든요. 생물은요 생존을 하기 위해 감각을 합니다. 인간이 감각을 하는 이유는 달다, 시다, 쓰다 이런 걸 판단하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내 몸에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에 이게 부정적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팍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떫고 풋내도 나고 일단 신맛이 너무 날카로워서 별로 맛이 없어. 향도 안 나. 그냥 시기만 해. 그러니까 이미 뇌가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의 뇌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맛이 없다, 야 먹지 마라. 그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필 그 시행착오가 있는 기간에 신커피들이 많이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시간도 흐르고 기술도 좋아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커피들을 접한 사람들이 보통 커피의 매력에 빠지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선 보통 이제 뭐 덕업일지라고 우리가 보통 막 만약에 우리 축구 좋아한다고 축구 동호회 한다고 축구 선수가 되진 않잖아요. 커피를 취미로 하게 되면 커피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랑 대중들이 좋아하는 커피랑 이미 괴리가 너무 커버린 거죠. 딴 길을 샜는데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래서 약하게 먹는 거 장점이 그래서 뭐라고? 신맛이 나면 좋다고? 가 아니라 대부분의 산들이 이제 유기산들인데 유기 물질들은요 보통 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과 향이요 거의 뭐 비슷하게 가요. 산미가 없으면요 향도 보통 구수한 향밖에 안 나요. 근데 산이 살아나면요 향도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막 진짜 어떤 사람들은 커피에서 꽃향도 느끼고 과일 향도 느끼고 정말 다양한 향들을 느낀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먹으려면 반드시 산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향도 1에서부터 16까지 갈수록 점점 만들어지다가 7을 넘어가고 8을 넘어가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가면 향도 없어요. 구수한 향만 남지. 되겠습니까? 이 제대로 된 신맛은요, 제대로 잘 볶인 커피는요, 물론 좋은 재료가 전제로 깔리고요, 좋은 산미가 납니다. 그리고 좋은 신맛은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산미라고 하죠. 좋은 산미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요. 과일 좋잖아요. 과일, 귤 이런 거, 귤, 오렌지 맛있잖아요. 그것도 다 산이 있는 거거든요. 귤이 있어요. 귤, 그쵸? 귤이 있는데 요 귤이 시기만 해. 시기만 하면요 맛이 없습니다. 단맛과 신맛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그게 우리가 맛있는 귤이라고 하죠. 물론 엄청 신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맛과 신맛의 밸런스가 맞아야죠. 그거를 보통 당산비라고 하는데 뭐 모든 음식들이 다 고유의 약간 당산비들이 있죠. 적절한 당산비가 오렌지의 당산비도 있고 뭐 콜라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굉장히 강한, 원래 pH가 굉장히 낮은 음료거든요. 근데 우리가 콜라 마시면서 시다 이러진 않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당산비가 잘 맞으니까 이게 엄청 시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콜라에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귤도 산도는 똑같아도요, 거기에 단맛이 pH가 똑같아도 단맛이 얼마나 맞춰주냐에 따라서 이게 맛있는 귤이다. 심지어 진짜 단 귤은요 신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왜? 단맛이 너무 좋으니까 이 신맛이 그냥 절대 시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애초에 시다는
시다는 신맛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커피에서 말하는 밸런스는 뭐 단맛을 포함해서 신맛, 쓴맛, 뭐 거기에다가 다양한 향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좀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제가 조금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스페셜티 커피고요. 단순히 시기만 하면요 커피 맛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저는 산미를 좋아하는데, 저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저도 시기만 하면요 맛이 없습니다.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시기만 하면. 반대로 쓴맛만 있어도 심심합니다. 단맛만 있어도 심심해요.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겠죠. 향을 포함해서요. 약간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산미는 분명히 커피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이게 약하게 볶는 문화가 많이 없었을 때요. 강하게 볶는 게 일반적인 시절에 카페 매장에서 맛있는 커피를 고르라 그러면 케냐였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 아실 텐데 케냐 커피를 맛있다고 해요. 그것도 역시 그때는 강하게 볶은 커피였어요. 근데 왜 그럼 굳이 케냐 커피를 맛있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케냐 커피는 산미가 다른 나라의 커피보다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하게 볶아도 산미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요 그 커피에서 산미가 있다고 사람들이 못 느껴요. 산미가 있어도. 케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볶아도 밸런스가 얼추 맞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커피에서 산미가 분명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커피에서 신맛이 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로스팅뿐만 아니죠. 로스팅을 굉장히 오늘 지금 자세하게 했는데 왜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상적으로 산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볶기 전에 생두 자체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커피에서 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배배 고도가 평균이 1000이에요. 평균이 1000m예요. 그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500이 안 넘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는요 기본이 2000이에요. 케냐도 뭐 기본이 1500, 1700 이렇게 되고 콜롬비아도 2000, 턱하면 2000이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반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약하게 볶아도 풍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구수해요. 그냥 얘네 특징이에요. 고도가 재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품종도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로스팅과 이 생두 자체의 특성, 그러니까 재료와 그 재료를 손질하는 거, 생두와 로스팅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그닥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출하는 방식에서 조금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커피를 이렇게 추출하면 산미가 적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와 커피를 볶는 방식이다. 강하게 볶을수록 신맛이 적고 쓴맛은 강하고 약하게 볶을수록 색깔이 밝게 볶을수록 향과 신맛이 조금 더 강하다. 그런데 약하게 볶았다고 해서 반드시 맛있는 건 아니고 신맛이 난다고 해서 맛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신맛이 나는 커피 그거 대체로 싫어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재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속까지 잘 익혔을 때 덜 익히지 않고 좋은 재료도 좀 덜 익히면 좀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피 신맛에 대해서 왜 커피에서 신맛이 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진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요즘 커피를 이야기할 때는요. 신맛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다른 거 다 빼도 산미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좋은 산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제가 생각하는 추천해드릴 만한 로스터리 카페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각 지역마다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약간 광고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의 신뢰도를 약간 쌓으면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자신있게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의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신맛이 나는 커피를 좋아해라 해서 약간 산미충이나 식초단을 양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 전달입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로스팅이나 추출 방식에 따라서 또는 생도 품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약간 강하게 볶은 커피들을 마셔왔고 요즘은 약하게 볶을 뿐이다. 그리고 약하게 볶은 이유는 좋은 재료의 그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들어올 때 약간 문제가 시행착오가 있는 바람에 약간 시장에서 신맛이 나는 커피가 인기가 없어졌더라. 잠깐 들어갔다가 말았더라. 그냥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커피는 기호식품입니다. 맛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산미가 꼭 있는 것이 엄청 이제 무조건 정답이다 이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진짜 추워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음식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정말 멋있게 팍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커피를 카페인 때문에 마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향미가 좋아서 마시는 분들도 있고, 카페도 커피를 위한 카페도 있지만 장소 제공이나 약간 감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카페들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가시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 좋아하는 종류의 커피를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왕 커피가 좀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좀 하나의 음료가 되었으니까 커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비교적 자세하게, 별로 재미는 없지만 커피에 대한 정보를 조금 그냥 좀 뇌피셜이 아니라 저는 팩트를 좋아하거든요. 팩트 위주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